우리가 매일 쓰는 지도 앱, 배달 앱, 아니면 복잡한 도시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위치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포스트그레스는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데이터로 담아낼까요? 그리고 이걸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 둥글고 엄청나게 거대한 지구를 어떻게 평평하고 네모난 데이터베이스 안에 우겨 넣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 복잡한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도형으로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는 그냥 점 하나로 찍고요. 매일 출퇴근하는 길은 선으로 쭉 긋는 거죠. 그리고 동네 공원이나 건물 같은 건 면으로 칠하는 거고요. 점, 선, 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데이터로서의 세상입니다. 방금 말한 이 단순한 점, 선, 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겹쳐지고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그런 복잡하고 생생한 디지털 지도가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요, 포토샵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레이어 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형 마트 체인인 홀푸드가 새 매장을 낸다고 쳐요. 그럼 먼저 기본 지도 위에다가 경쟁사들 위치를 쫙 찍은 레이어를 하나 올리고요. 그 위에는 우리 주고객층이 어디 사는지 인구 통계 데이터를 담은 레이어를 또 겹치는 거예요. 그럼 딱 보이죠? 아, 여기가 최적의 위치구나 하고요. 포스트그레스 이거 정말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맞아요. 근데 지도를 다루려고 하면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착각하는 문제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평평한 지구 문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그레스에는 원래부터 포인트나 박스, 폴리곤 같은 기하학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포스트그레스의 기본 계산 방식은 말하자면 뉴욕에서 파리까지 최단 거리를 구할 때 그냥 지도에 자대고 쭉 긋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실제 비행기 항로는 곡선인데 포스트그레스는 아니야, 직선이야 하고 우기는 셈이죠. 동네에서 길 찾을 땐 괜찮아요. 근데 대륙을 넘나드는 스케일이 되면 와, 오차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평평한 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PostGIS. 이건 포스트그레스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걸 까는 순간 포스트그레스한테 말 그대로 지리 공간적인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포스트GIS를 추가하는 순간 포스트그레스가 드디어 평평한 지구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왼쪽처럼 그냥 2D 격자 세상에서 살다가 오른쪽처럼 위도, 경도를 이해하는 진짜 둥근 지구 모델을 머릿속에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포스트GIS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지오메트리랑 지오그래피인데요. 지오메트리는 빨라요. 서울 시내처럼 좁은 지역에서 거리 계산할 때 쓰기 딱 좋죠. 반면에 지오그래피는 정확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 잘 때처럼 지구 공률까지 계산해야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면 지오메트리, 지구 스케일의 정확도가 필요하면 지오그래피.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직접 한번 해봐야죠. 우리 다 같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플로리다로 로드트립을 한번 떠나봅시다. 이 여행을 통해서 포스트GIS가 얼마나 강력한 놈인지 직접 한번 느껴보자고요. 지도를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당연히 땅 모양부터 그려야죠. 그쵸? 마치 빈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듯이 플로리다 주의 해안선이나 도시 경계, 공원 같은 큼직한 면 데이터부터 쫙 깔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죠. 자,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살을 붙여야겠죠? 랜드마크나 유명한 식당, 호텔 같은 구체적인 장소들을 점 데이터로 지도 위에 콕콕 찍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우리가 아는 지도 모습이 나오죠? 좋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합쳐서 우리만의 디지털 플로리다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템파에서 출발해서 꿈과 환상의 디즈니월드를 거쳐 저 뜨거운 해변의 도시 마이애미까지 이 지도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첫 번째 목적지, 템파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딱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니까 500m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아라. 이럴 때 쓰는 마법 같은 도구가 바로 STT 더위든이라는 함수예요. 이건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딱 정해진 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찾아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결과 나온 것 좀 보세요. 와, 바로 68m 거리에 식당이 있었네요. 포스트.js는 그냥 근처에 있어 이게 아니라 정확히 68m 떨어져 있어 라고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진짜 편하지 않나요? 자, 다음 목적지는 디즈니 월드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클까 궁금해서 st_area 함수로 면적을 한번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96제곱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크기예요. 와, 그냥 도시 하나가 통째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리조트 안에 어떤 테마파크들이 쏙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ST_within 함수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디즈니월드라는 이 큰 도형 안에 완전히 포함된 within 작은 도형들을 몽땅 찾아달라는 거죠. 보세요. 매직킹덤부터 타이푼 라군까지 아주 정확하게 찾아냈죠?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마이애미입니다. 이번 미션은 이거예요. 마이애미시라는 이 다각청이랑 고속도로라는 선이 만나는 모든 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처럼 두 도형이 살쪄 스치기만 해도 잡아내는 st_intersects 함수를 쓰면 마이애미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고속도로를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쿼리들을 날렸는데 결과가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걸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능하게 하는 마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위치 정보를 거북이처럼 느려지지 않고 검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다 뒤져본다면 쿼리 한 번에 몇 시간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비결이 대체 뭘까요? 정답은 바로 기스트 공간 인덱스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 덕분입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책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에서 뭘 찾을 때 처음부터 한 페이지씩 다 넘겨보지 않잖아요. 목차 보고 원하는 챕터로 바로 점프하죠. 똑같아요. 이 경계 상자라는 게 챕터 제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도 전체를 큰 구역들로 나눠놓고 아예 상관없는 구역들은 그냥 통째로 건너뛰게 만들어주는 거죠. 검색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찾는 곳은 플로리다 남동부라는 큰 상자 안에 있군. 이걸 확인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플로리다 남동부 상자 안에서 마이애미라는 더 작은 상자를 찾고요. 또 그 안에서 시내 중심가라는 더더욱 작은 상자를 찾아 들어가는 식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나가니까 데이터가 수백만 개가 있든 말든 단 몇 단계 만에 원하는 걸 딱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포스트.js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베이스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뭐가 뭐 안에 포함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할 겁니다.